네,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11 확률. 요거 C단계 질문 받을게요. 자, 1125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 125개를 쌓아서 큰 정육면체를 만들고 겉면에 색칠을 했대. 큰 정육면체를 125개 쌓기나무로 분리한 후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고를 때 두 면에만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문제를 내가 바꿀 수도 있겠지. 한 면에만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 1확률로 바꿀 수도 있고 세 개의 면에만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 확률 이렇게 아니면 한 면에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쌓기나무의 확률을 한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러면 세 개의 면이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개수를. 자, 야, 그러면 여기 두 면에만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세 면에 색칠을 다 할 거예요. 색칠이 되어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 어디 있을까? 그렇지. 이 큰 정육면체의 이거 지금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를 쌓아서 큰 정육면체를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세 면에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는 여기 있어요. 여기 위치. 그리고 여기도 있고요. 그 얘가 입체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무슨 위치냐면 큰 정육면체의 꼭지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는 큰 정육면체의 꼭지점의 개수와 같다. 그럼 크거나 작거나 정육면체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다? 빨개다. 빨개. 자, 그러면 두 면에 색칠이 되어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요. 찾아보면 두 면에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는 맞아요. 여기요. 여기 보이십니까? 세 개. 이렇게요. 그래서 각 모서리당 세 개씩, 즉 큰 정육면체의 모서리당 세 개씩 그랬으니까요. 모서리의 개수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정육면체 모서리는 몇 개일까요? 12개. 그래서 두 면이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는 36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한 면에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도 구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한 면이 색칠되어 있는 쌓기나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주황 한 면당 9개씩 있어요. 그래서 얘는 큰 정육면체의 면에 있다. 그치? 근데 한 면당 9개씩 있으니까 큰 정육면체 면의 개수 곱하기 9 하면 된다. 정육면체의 면의 개수를 모르면 이제 하늘나라를 보내버릴 거야. 그 다음에 한 면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쌓기나무는요. 맞아요. 한 면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쌓기나무의 개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너랭이요. 좌우에서 이거 한 줄씩 이렇게 떼어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위, 아래에도 한 줄씩 떼어내야 되죠? 그리고 앞, 뒤로도 이렇게 한 줄씩 걷어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지금 현재 쌓기나무가 들어가 있는 개수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런 사이즈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가로에 5개가 들어있는데 가로 양옆에서 두 줄씩 빼야 되는 거야. 그치? 요거 약간 칸이 모자라서 일로 올라올게요. 그래서 5에서 두 줄 빼고
세로에도 원래는 5개 있는데 양옆에 한 줄씩 빼면 5에서 2를 뺀 개수. 그다음에 높이로도 지금 5단이거든요. 그 높이에도 위, 아래 한 단씩 빼야 되니까 이렇게 개수가 세워지겠습니다. 결국 3 곱하기 3 곱하기 3, 27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1126번은요. 이걸 좀 일반화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면 호성중학교가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대요. 동전 한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점 P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선생님 있잖아요. 앞면을 H라고 우리가 보통 헤드에 첫 글자 H를 따고요. 양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이니까요.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뒷면을 T, 테일에 첫 글자 T를 쓰거든요. P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음의 방향이니 이건 마이너스 1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일단 점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일 확률 그랬는데 내가 모든 경우에서는 때, 이 앞부분까지가 때라고 했죠. 그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동전을 4번 던져서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는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4제곱해서 16가지가 될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일 확률 그랬는데요. 자, 앞면이 나온 횟수요. X번. 뒷면이 나온 횟수를 Y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X 플러스 Y 총 4번 던졌다.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칸,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칸이니까 마이너스 Y. 그래서 출발 지점으로부터 점이 원점이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x는 1, y는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앞면 한 번, 뒷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거든요. 그래서 앞면 한 번, 뒷면 3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몇 가지게?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앞면 한 번, 뒷면 3번 나오는 4가지요? 맞지? 내가 이거 안 써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난 써주지요. 왜? 친절하니까. 근데 왜 한숨이죠? 그래요.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찾아보고 있죠. 스팸 처리, 스팸 처리. 자, 그 다음에 11129번은 진짜로 풀 수가 없는 문제다. 자, 1129번이요.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하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P,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R. 이거 그럼 교점의 좌표도 구하고요.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전문 용어로 X절편이라고 하죠. 그치? 그러면 이거 조금 여기 밑에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점의 좌표를 위에서 한번 구해볼게. 교점의 좌표를 여기 위에, 다른 색깔 했다. 위에 공간에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밑에 식을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식은요. 양변에 3을 곱해서 한번 정리해볼게. 한 줄짜리 식으로.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이렇게 되거든요. 자꾸 끊기지, 동영상도. 네. 자, 이걸 해는 암산 한번 해볼게요. 위에식 아래식 더하면 x가 소거가 될 거니까요. 4y는 15. y가 15가 4분의 15가 나와요. 혹시 효정아 너 해 구했니? x가 4분의 15면요. y가 4분의 15거든요. y가 4분의 15면 8분의 3이요. 감사합니다. 와씨. 네. 그 다음에 q하고 r은 암산 될 것 같아요.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요. 뒤에 나오는 1참수의 x절편은 이것도 욕 나오네? 6? 6 집어넣을게요. 6이네요. 6,0이요. 이 상태로 내가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볼게. 점이 내부에 있을 확률 그랬으니까요. 점이 내부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와, 씨.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눈금을 정확하게 하라고 나한테? 아무리 눈금이 좀 정확해도 일단 여기다 내가 그 1, 2, 3, 4 내가 이거를 한 눈금을 정확하게 표시해 볼게요. 1에 해당한 눈금을. Q부터 마이너스 2분의 3,0이니까 Q는 정확하게 여기 있겠네요. Q는 정확하게 여기. 그 다음에 R은 6까지 표시해야 되는군요. R은 여기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그 교점을 P라고 했군요. 자, 교점이 8분의 3, 4분의 15인데요. 8분의 3은 야, 씨. 2분의 1보다 작은데. 여하튼 4분의 15니까 4보다 조금 작게 있을 건데요. 난 이미 인내심 폭발했어. 인내심 폭발이야, 이미. 왜냐면 교점이 정수로 나왔으면 내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야, 씨. 피어. 그래서 제 x절편이 3이니까 이렇게 직선이 하나 될 거고요. 예. y는 2x 플러스 3이요. 그 다음에 쟤는 x절편이고 y절편이 3. 이거 어차피 야, 이 안에서 정수인 점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거 내가 눈곱만 좀 잘못 그리면요. 봐봐. 자, x가 1일게요. 왜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 했기 때문에 스몰 a하고 b는 각각 1부터 6까지 자연수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순서상을 이렇게 찾으면요. 내가 그림 잘 그려서 이걸로 끝이, 이거 맨 마지막 것도 애매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요. 잘 봐. x가 1일 때요. x가 1일 때요. 이 직선과 만나기 전까지 되죠. 맞습니까, 얘들아? 네. x가 1일 때요. 가능한 y 값이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기 이 식에다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x신 1을 대입해요. 그럼 x가 1일 때 y 값 얼마 나오냐면요. 3분의 10 나오나요? 맞지? 그래서 x가 1일 때 이거 만족하는 a, b의 수의 쌍은요. 1, 3까지 된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 x가 2일 때 y 값도 계산할 거야. 네. x가 2일 때 y 값 계산할게요. 자, 이거 선생님이 그림에 잘 그려서 선생님 이거 세 개가 들어가요. 니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y 값도요. 이 직선, 선생님 그 빨간색 직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 얘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y 값이, 그치? 오케이, 됐어? 그래서 넣어본 거야. x가 1일 때, 요 식에다가 x 대신 1일 때. 마찬가지, 그 다음 줄, 요 줄 확인하기 위해서 x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x가 2일 때 y는 3분의 8인가요? 그치?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A, B의 수액상은 2,1에서 2,2까지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직선이 있는 이 점의 좌표가 2,3분의 8이라는 소리니까요. 이렇게 써주면 되나? 그리고 이 직선, 요 점의 좌표가 1,3분의 10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나요?
그리고 x가 3일 때도 마찬가지. x가 3이면 2 나오네요? 그치? 근데 이게 직선 위에 여기서 보면요. 이 점이 딱 3,2 어떻게 돌리지? 됐다. 자, 여기서요. 이 점의 좌표가 딱 3,2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직선의 내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 만족하는 AB는 몇 분이 없다? 3,1분이 없다. 그리고 저기 내가 아까 마지막 이 점을 찍을 때 이거 될까 안 될까 조금 거시겠지. 그럼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돼요. X가 4일 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8, 3분의 12, 3분의 4? 겨우겨우 되네. 얘가 3분의 4. 이 점의 좌표가 아이씨, 미안. 요점 아니고 요점. 요점의 좌표가 4,3분의 4이기 때문에 만족한 AB가 하나 존재하네. 4,1 이렇게요. 3분의 4보다 작은 Y의 값 1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내부에 있는 경우의 수는 내부에 있는 점의 수는 모두 몇 개다? 네, AB의 개수는 6개 같은데요? 에? 일곱. 아니, 하나 정도 쓰 쟤들을 못 쓰는 거야, 지금? 네. 너 늙어봐, 이씨. 여기까지 밥 먹고 돌아옵니다. 자, 1130번 한번. 들어오세요. 이제 마저 녹화해야 돼요. 1130번 한번 볼게요.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확률 그랬거든요. 그럼 두 직선이 혹시 한 점에서 만날 조건 아십니까? 기울기가 네, 서로 달라야 돼요. 이거 고등과정 말고 선생님 중등과정 수준에서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얘를 y는 하고 바꾸면 이 정도 암산을 할 수 있을 거니까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y는 밑에식을 y는 하고 바꾸면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요.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요. 사실 y 절표는 의미가 없어. y 절표 같아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같지 않다. 그럼 저거 한 줄짜리 식으로 하려면 양변에 3b를 곱하시면 돼요. 그 등식처럼 똑같이. 양변에 3b 곱해서 어쨌든 b는 3b와 같다가 아니고 같지 않다. 이렇게요. 결국은 틀렸지. b는 3의 2네. 미안. b는 3의 2네요. b는 3의 2와 같지 않다. 그래서 이걸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B하고 3A하고 같지 않을 확률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에서 B하고 3A가 같을 확률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B 이퀄 3A를 만족하는 A, B의 수의 쌍은요. 두 개뿐이 없어요. A가 1일 때 B는 3, A가 2일 때 B는 6. 그쵸? 그런데 따라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A, B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순서상 A, B, C의 개수는 2 곱하기 6이에요. 왜냐하면 C는 A하고 B가 1,3일 때 C는 1부터 6까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6가지가 나오고 A가 2, B가 6, 그리고 C는 또 1부터 6까지 6가지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A, B, C의 개수는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확률은 1 마이너스 B 이퀄 3의 1 확률을 빼라 그랬으니까 B 이퀄 3의 1 확률은 주사위를 3개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6의 세제곱 분의 네, 12 이렇게요.
그 1, 2, 3, 2번 한번 볼게요. 이거 적어두란 말 표현 들어가면요. 이거 반대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1, 2, 3, 1132번 볼게요. 정답이 한 개인 사지선다형. 사지선다형은 뭐냐면요. 보기가 4개가 있고 그중에 정답이 하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을 그러니까 맞출 확률은 이 문제 사지선다형 문제를 맞출 확률은 4분의 1인 거고요. 틀릴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야. 그러면 이 문제 4개에 임의로 답을 쓸 때 찍는다는 소리죠. 적어도 2문제는 맞춘다. 그럼 사실 적어도 2문제는 맞힌다라는 건 뭐냐면 맞힌 문제가 2문제야. 그런데 총 4문제니까 나머지 2문제는 틀려야 되고요. 그치? 그 적어도 2문제니까 3문제가 맞춰줘도 되고요. 그럼 나머지 4문제 중에 3문제는 틀린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 4개의 문제를 다 맞춰도 돼요. 사실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확률을 구하느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요. 네. 1에서 하나만 맞는 경우와 이 확률 이거나 아니면 모두 4개 모두 틀릴 확률을 빼버리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니네가 조심할 게 뭐냐면 자 1에서 선생님 어쨌든 맞출 확률 4분의 1 그리고 틀릴 확률 4분의 3 그럼 4분의 3 3번 곱해야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요 한 문제만 맞히는 경우가요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인 거거든요. 한 문제만 맞추는 게요.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각각의 한 경우에 대해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세제곱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똑같은 수를 4번 더하게 돼요.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까 더하기 모두 틀릴 확률은 뭐 아싸리하게 그냥 4분의 3에 4제곱 하시면 되겠죠. 물론 산수는 좀 더럽지만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33번 이 그림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마구마구 튀어나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요. 자, 그 A에 공을 넣어서 아래쪽으로만 이동하여. 그치, 공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 PQ, RS 중 어느 한 곳으로 공이 나오는 관이 있대요. A에 한 개의 공을 넣었을 때 공이 R로 나올 확률을 뭐라 그랬어? 각 갈림길에서 공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할 확률은 모두 같다라고 했거든요. 나는 이거 경우의 수로 계산할게. 뭐냐면 공이 A에서 공을 투척. 요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이게 뭐냐면 선생님 P에 떨어지려면요. P는 지금 공이 요 지점까지 와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Q는 보시면요.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R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S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잘 봐요, 얘들아. P는 공이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즉 뭐냐면 지점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점. 이게 또 하나의 길이거든요. 점. 자, 이렇게 보면 공을 A에서 굴렸을 때 요 초록초록 점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초록점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뿐이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 요 지점까지 세 번째 초록점까지 오는 방법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공이 P로 나오는 길은 경우의 수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Q를 생각할게요. Q는 지금 보시면요. Q를 떨어지려면요. 주황색으로 한번 볼게요. 이 주황색 길이나 이 주황색 길을 타고 올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Q는 저 위에서부터 좀 훑어 내려봐 볼게요. 그 마찬가지 요 바깥쪽에 이제 S도 보시면 얘들아 이제 갈림길에 놓인 부분을 선생님이 점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자, 첫 번째 보라색 여기 하늘색 점 보이시죠? 요 갈림길까지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요길 파란색 길 따라서 하나뿐이 없고요. 마찬가지 그 밑에 파란 점, 요 지점이 갈림길이 되거든요. 그 요 지점까지 오는 방법도 위에서 이렇게 파란색 길 타고 오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 이 지점까지 이게 사실 갈림길은 안 돼. 어쨌든 S까지 떨어지는 경로는 이렇게 한 가지뿐이 없다. 이 지점을 선생님 주황주황 표시한 이 지점 볼게요. 얘들아, 주황주황 지점으로 오는 방법은요. 연두색 지점으로부터 오거나 파란색 지점으로부터 올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주황점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연두색 지점으로 오거나 또는 파란색 지점으로부터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사실 그 아래 지점 여기 내가 두 번째 주황 지점도요. 이렇게 위에서 쭉 이렇게 타고 오는 거 분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Q를 보면요. Q 노랑노랑. 이 노랑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보세요. 이쪽에 왼쪽에 연두색 지점을 통해서 오거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지점을 통해서 올 수 있죠. 네, 1 더하기 2는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 이렇게요. 그럼 R로 떨어지는 건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자, 네, R도 왼쪽 주황 지점을 통해서 오거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지점을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것 또는 이거 2 더하기 1에서 R로 떨어지는 방법 역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로 나올 확률은 전체 공이, 그러니까는 나올 수 있는 경로가 총 이렇게요. 요거 가지가 있고 R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니 이렇게 확률을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돌려서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 2, 3, 4번도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뭐냐면 볼게요. 6등분된 원판에 화살을 2번 쏠 때 화살이 꽂힌 부분에 적힌 두 수의 합이 2 이상일 확률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합이 2 이상인 경우는 일단 어떤 눈이 나와야 돼요? 합이 2 이상이니까 0, 2, 1, 1 이거나 1,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치? 1, 2가 나와도 좋고 조심할 건 2, 1이 나와도 된다. 순서상은 똑같은 거야.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는 경우와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거나 2가 나올 확률이요. 그쵸? 1 확률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0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그리고 그 다음번에 2가 나와야 되니까 그 확률 6분의 2요. 이거나 또는이니까 다들 더해주면 되겠죠?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그리고 다시 1이 나올 확률 6분의 3. 이건 아니까 또는 더해주시면 돼요. 1이 나올 확률 6분의 3. 그리고 2가 나올 확률 6분의 2. 이거나 또는이니까 2가 나올 확률 6분의 2. 그리고 1이 나올 확률 6분의 3. 또 더해야 되겠죠? 2가 나올 확률 6분의 2. 그리고 다시 2가 나와야 돼요. 이거 쭉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질문은 140번부터 라고 했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여기서 좀 그 38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선생님이 한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113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흰공과 검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검공이 나올 확률 7분의 3. 처음 상자에 흰 공을 한 개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검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 그럼 처음 상자에 들어있는 검공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 상자에 들어있던 검공만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쵸? 처음 상자에 흰 공도 들어있었어요. 그게 Y개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 X개, 검공 X개, 흰공 Y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그랬으니까 X 플러스 Y분의 검공. 그 상관없어요.
그럼 미지수 하나만 써도 되네? 그래. 그래서 효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은 공의 처음 상자의 검공을 3x 처음 상자의 전체 공의 개수를 7x라 하면 처음 상자에 들어있던 흰 공의 개수는 4x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세우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원래 전체 공이 7x였는데 흰 공을 한 개 더 넣었어. 그럼 전체 공의 개수가 7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검공이 나올 확률은 뭐 그 상자의 검은 공은 여전히 3x가 될 거니까요. 그 확률이 5분의 2다.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39는 선생님이 왜 해주려고 하냐면요. 이런 거 몸노동이거든요.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했을 때요.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을 때 이거 x하고 y 둘 다 1부터 6까지 대입해봐야 되는 이런 몸노동인데요. 이걸 어쨌든 한 줄짜리 식으로 정리하는 건 언제나 추천. 그리고 이거 부등식인데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기 때문에 양면에 y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런 얘기 내가 해준 적 있었을 거야. 뭐냐면 x 대신에 1부터 6까지 y도 1부터 6까지 대입할 건데 넣었을 때 숫자가 크게 나오는 애부터 넣으라고 그랬지. 즉 뭐냐면 여기서는 y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y가 1일 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는요. 네. 주사위에 던져서 나온 눈이니까요. 그리고 y가 2일 때 보면요. x는 6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x는 1, 2, 3, 4, 5, 6이 아니고 5까지. 선생님 근데 y가 3일 때요. x요. 3, 3은 9거든요. 이거 만족하는 x는요. 1부터 6까지 단데요. 그 솔직히 얘들아 y가 4일 때도 y가 5일 때도 y가 6일 때도 6개라는 거 감 잡아요? 네. 선생님 근데 이거 그러면 6건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뭐 여하튼 눈치 쓰면 알아서 하거나 귀찮으니까 이거 알아서 이제 쓰세요. y가 5일 때 6일 때. 아하하 아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됐죠? 그 다음에 자 4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직선이 선분 A, B와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2-1 함수하면서 풀어봤어.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야. 접근 자체가 이 그래프가요. 점 B를 지날 때. 야, 이 그래프가 점 B를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치? 이때 기울기 얼마야? 아이고,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요. 이때 기울기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쵸? 그래서 기울기 a분의 b는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럼 이거의 그래프가 점 a를 지날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니? 경계가 되는 점이에요. a하고 b. 자, 그러면 얘가 점 a를 지날 때는 기울기가 x값의 증가량 1, y값의 증가량 2. 기울기가 얼마다? 2예요. 그러면 이 선분과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y는 a분의 bx가 선분 a와 b와 만나려면 기울기 a분의 b의 범위는요. 어이야 안 하면 안 되지. 선분 a, b와 만나려면 a분의 b가 2분의 1 이상 2 이하이어야 해요. 그래서 2-1에서는 이 직선이 선분 A, B에 만나기 위한 뭐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의 확률을 구하래. 선생님 이거요.
근데 A, B도 둘 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기 때문에 1부터 6까지 각각 다 대입해 보여야 됩니까? 네. 그리고 이거 얘들아 한 줄짜리 식으로 정리하는 건 언제나 내가 추천이에요. 이 식을 한 줄짜리 식으로 정리하려면요. 어차피 공간 모자라서 일로 조금 뚫고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보세요. 이 식에다가 각 항에 이 A를 곱해서 한 줄짜리 식으로 만들게요. 한 줄짜리 식으로 만들면 이 A를 곱하면 A가 될 거고요. 이 B가 될 거고요. 이 A를 곱하면 4A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몸노동해. 그리고 연어는 봐봐. 이거 A 대신 1부터 넣어볼래? B 대신 넣어볼래? 이거 B 대신 1을 넣으면 이게 다시 연립부등식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연립부등식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럼 이거 너 사실 느낌적인 느낌상 얘들아 A 대신에 대입해보는 게 맞아요. A가 1일 때 1 이상 2B 4 이렇게요. 를 만족하는 B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1, 2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A가 2일 때 하고요. 6일 때까지 다 해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여기다가 A 대신에 2 대입하면 2 이상 2B 2 대입하면 8 이거 찾는 거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 드시죠 얘들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4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1번은 어느 중학교에서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한 A부터 G의 7개의 반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한대요. A반이 부전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한다고 할 때, 이게 이 라인이 지금 준결승전이지? 이 라인이. 이게 준결승전이지? 여튼 A반이 부전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한다고 할 때 그래서 부전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렇게밖에 없네요. A하고 B반이 경기를 할 확률을 구하세요. 각 반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모두 각각 2분의 1씩이라는 소리고 비기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반이 이길 확률이 2분의 1씩 된다는 소리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A하고 B반이 경기를 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선생님 B가요. 요 그룹에 있을 때와 요 그룹에 있을 때요. A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요. 이렇게 나눠요. 내가 어, 이거를 여기를 P구역이라고 할까? 여기를 Q구역. 좀 이상한데? 1조, 2조 해야 되나? 아이씨, 몰라, 하여튼. 만약에 B가 P구역. 좀 이상한데? 썼냐? P구역이라고? 자, B가 P구역은 내가 1번하고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P구역에 배치가 되잖아? 배치돼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A하고 B하고 만나려면요. 분명히 P구역 두 자리 중에 하나는 B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나머지 5개 반 중에서 한 반이 온단 말이야. 근데 A하고 B가 만나려면 B가 P구역에 배치가 되고 B가 한 번 우승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너는 생각해봐. 야, B반이 P구역에 배치될 확률은 몇 분의 몇 같아? 2분의 1이에요. 일단 P구역에 배치가 돼야 되잖아. 두 자리 중에 하나. 맞지? 그리고 B가 한 번 이겨야 하니까 B반이 P구역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B가 한 번 우승해야지만이 A하고 경기를 할 수가 있으니 그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쌤 B가 P 구역에 배치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봐봐. B가 Q 구역에 배치돼요. 야, 만약에 B가
3, 4, 5, 6번. 4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 잡게 되려면요. A하고 B는 사실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요.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A하고 B는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죠. 그럼 이거는 A와 B가 결승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결승전에서 만나야 하니까 B는 몇 번의 게임을 이겨야 될 것 같아? B는 무조건 몇 번 게임 하게 돼? B는 초록색 라인에서 한 번 게임을 하게 돼요. 무조건. 3, 4, 5, 6 어느 자리에 배치가 되든지 간에 초록색 라인에서 무조건 한 번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기고 다시 요 분홍 라인에서 한 번 더 이겨야지만이 여기 결승전에서 A와 만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A는 몇 번 우승을 해야 돼? B는 2번을 우승이란 말을 하면 안 돼. 이겨야 된다. 모르겠다. 2번을 이겨 두 번. 아니 좀 말이 이상한데? B가 P구역에 Q구역에 배치되고 B가 2번을 이길 확률을 그러는구나. B가 2번을 이길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넌 생각해봐. 야, B가 Q구역에 배치될 확률은 얼마일 것 같아? Q구역에 배치될 확률은요? 네 자리 중에 한 자리요. 맞지? 그리고 한 번 이겨야 되고 초록색 라인에서 한 번 이기고 그리고 분홍색 라인에서 한 번 더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1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B반은요. P구역에 배치되거나 또는 바로 왜 이래. Q구역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그 확률은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P구역 또는 Q구역에 배치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한 번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같은 A, B 두 사람이 경기를 해서 한 번 이기면 1점을 얻고 먼저 3점을 얻으면 우승을 합니다. 우승한 사람은 그만 64개를 받고 이 경기에서 현재 A가 2점, B가 1점을 얻었다고 할 때, 나 위에 거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아, 맞나? 아, 저쪽에서요. A가요. 여기다 이게 들어가야 되대. A도 여기서 이겨야 되네. A도 이 게임에서 파란색 게임에서 이겨야지만 이 B를 만나는 거네. A가 준결승전까지만 부정순으로 올라가는 거죠. 저 파란색 라인에서는요, 이겨서, 싸움에서 이겨야 되네. 그래서 B가 2번을 이기고네, 2번을 이기고, A가 한 번 이겨야 되는 거네. 결성 아니고, 준결승전에서 이길 확률이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B가 2번을 이기고 A가 준결승전에서 이길 확률 거니까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네요.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그 다음 다시 볼게요. 1, 2, 4, 2번 맞아 볼게요. 한 번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같은 A, B 두 사람이 경기를 해서 한 번 이기면 1점 얻고 먼저 3점을 얻으면 우승한대요. 우승한 사람은 그만 64개를 받고 이 경기에서 현재 A가 2점, B가 1점을 얻었다고 할 때 만약에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고 할 때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세요. 한다면
자, 단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이미 A가 승점 2점을 얻었거든요. A가 1점만 따면 되죠. 그럼 바로 A가 이기면 되겠죠. A가 바로 그 다음 게임에서 이기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A가 우승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또는 맞아. B가 한 번 이기고 그 후에 A가 이겨도 결과적으로는 A가 우승하는 게임이 될 거예요. 만약에 B 두 번 더 이기면 안 되지. 네, B가 이미 1점을 얻고 있기 때문에 B 두 번 먼저 이기면 B가 우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A가 우승할 확률은 A승 또는 B승 A승 1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뭐 비기는 경우 없고 그럼 각각의 팀 이길 확률은 2분의 1 된다는 소리예요. A가 단박에 이기거나 또는 B승 그리고 A승 이 확률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네요. 그래서 경기를 중단하고 두 사람이 우승할 확률에 따라서 금화를 나누어 갖는다고 할 때 A, B 두 사람이 받아야 할 금화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 그랬어. 우승할 확률에 따라서. 그럼 B가 우승할 확률은 잠깐만. B가 우승할 확률이 4분의 3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A가 우승할 확률이 4분의 3이면 B가 우승할 확률은요? 비기는 경우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A가 이길 확률을 빼면 B가 이길 확률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우승할 확률에 따라서 금화를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였으니 A가 받을 금화의 개수는 64의 4분의 3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 받을 금화 B가 받을 금화는 64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됐죠? 아, 엉덩이 아파. 아, 나 여기 확률 계산 잘못했네. 1, 2, 4, 1번이요? 일단 이거 필기하고 1, 2, 4, 2번. 나 바본가 봐. 아씨.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유일한 청중 효진씨 1, 2, 4, 1번 볼게요. 이거 선생님 아까 B가 P 구역에 배치될 확률이요.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나 바보죠? 1, 2번, 1번 또는 2번이니까요. 전체 6개 중에서 2개 자리네요. 멍충이 아니야? 그리고요. B가 P 구역에 배치될 확률은요. 전체 6개의 자리 1, 2, 3, 4, 5, 6 6개의 자리 중에서 4개네요. 저 4자리 네 자리 중 어느 하나에 배치가 되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이 아니고 첫 번째요. 점 B가 아니 B반이 P 구역에 배정될 확률은 6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씨, 멍충이냐 나? 이렇게요. 왜요? 음. 음.